파트는 여기 27쪽까지만 나갈 거고, 여기 파트는 사실 통합과학에서 좀 많이 했던 내용이야. 그치? 기억이 좀 날지 모르겠지만 통합과학 2에서 했었는데 1교시 내용은 해수의 포층순환이랑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여기 두 가지 파트 공부할 거고,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해수의 성질할 때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면은 요렇게 이제 4분원 그려서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나 뭐 빈칸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적어줘. 그럼 우리 항상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밀도가 컸었지? 왜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따뜻한 공기가 이제 부피가 크니까, 분모가 크니까 작지 밀도가. 그래서 저위도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하고 우위도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이렇게 하강하는. 여기서 지구의 전향력 때문에 60도랑 30도에서 한 번 이렇게 끊겼어. 이렇게 오다가 한 번씩 이렇게 끊겨서 이런 순환이 만들어졌었어.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순환이 만들어졌었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 극순환, 그다음에 얘를 해들기 순환. 지금 말하는 거 그냥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 저번 시간에 한 거니까. 얘네 둘을 이제 열적 순환, 뭐 직접 순환이라고도 했고, 얘네 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그냥 이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순환도 있었어. 얘를 이제 해를 순환이라고도 했고, 뭐 간접 순환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지표에서 흐르는 이 방향을 보면은 얘는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 근데 전향력 때문에 항상 오른쪽으로 꺾인다고 했어. 그래서 요런 방향을 흘렀었지. 그 다음에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이 지표면에서 흐르는 바람이 남에서 북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요렇게. 마찬가지로 0도에서 30도 여기도 밑으로 내려오는데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요렇게. 그래서 얘네 바람의 이름도 다 있었지. 요거는 뭐였지? 우역풍. 그 다음에 얘는 편서풍. 그 다음에 요거는 동풍. 근데 우리 바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항상 이렇게 다 위치가 있으면은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 동풍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이 헷갈리지. 서쪽으로 간다고 해서 서풍으로 많이 헷갈리는데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 해서 이름을 짓는 거야. 그래서 얘는 동쪽에서 온다. 가는 방향이 아니고 오는 방향. 그래서 동쪽에서 온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느낌. 동풍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편서풍은 서풍이니까 서쪽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역풍은 마찬가지로 다시 동풍.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0도에서는 상승 기류니까 저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 하강 기류니까 고기야. 다시 저기야. 고기야. 이렇게 고저고저였고, 고기압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았어서 염분이 컸었지. 그 다음에 또 0도랑 60도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았어서 염분이 낮았었지.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고, 이거 이제 대기 대순환 하기 전에 이 왼쪽 한번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볼게. 자, 이제 이 파트는 암기량이 진짜 엄청 많아.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순환의 이름들을, 해수의 순환 이름들을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뒤에 심층 가서도 암기할 게 엄청 많아. 그래서 여기는 사실 좌절할 필요는 없고, 암기만 하면 그 대신 다 맞는 파트거든? 어렵게 꼬이는 거 하나도 없고, 뭐 암기만 한 상태면은 틀릴 게 거의 없는? 근데 이게 방학 때부터 지구과학을 하는 애들이 사실 생각보다는 많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했으니까 여러 번 훑으면서 보면은 충분히 여기는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서 암기만 좀 하면 돼.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 오늘 꼭 암기 잘하고 가도록.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부터 보면은 여기도 이제 통합과학 내용이야.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지구가 구형이니까 적도에서, 뭐 저위도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과잉된 에너지고,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부족한 에너지. 그럼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 저위도의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뭐 적도에서 미도 38도까지는 에너지가 과잉. 여기는 한번 밑줄 쳐볼게. 에너지 과잉. 그 다음에 38도부터 극지방까지는 부족.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뭐 중요한 거는 위도 38도에서 여기에서 에너지 이동량 최대. 38도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
에너지가 여기로 이동을 하잖아. 그럼 38도는 무조건 지나가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쪽으로 오니까. 그래서 에너지 이동량이 최대인 지점이 위로 38도였어. 요거는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뭐 통과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 단파 복사가, 그래서 가시광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 장파 복사라서 적외선. 또 적외선이 온실개체 흡수하니까 지구온난화 일어난다. 뭐 이런 것까지 통합과학 때는 했었지. 이런 거는 뭐 간단한 거고, 여기서 약간 지역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 지구 복사 에너지는 고緯도가 저緯도보다 많다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가 고緯도가 더 많다고 하면 틀려. 이거 지금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 그렇지? 그럼 고緯도보다 저緯도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커. 근데 이 차이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광인량이 생긴 거지. 이 고緯도가 더 지구 복사 에너지가 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게 많이 하는 실수라서 한번 기억을 해주고 혼동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과잉이 생기니까 이 과잉된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보내줄 건데, 뭐가 보내주냐면 대기랑 해수가 이제 에너지를 이동시켜 줍니다. 그래서 대기 대순환 한번 읽어보면은 전 지구적인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의 순환. 요 방금 한 거 요런 거 말하는 거야. 뭐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그래서 해수의 표층 순환은 그냥 이런 거 생각하면 돼. 뭐 욕조에 물을 받아두고 드라이기 켜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이 욕조 물이 이동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에서 이런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표층 해수가 이 모양대로 이동을 하는 거야. 뭐 무역풍은 동에서 서쪽으로 부니까 표층 해수도 이렇게 동에서 서로 부는 이런 느낌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지.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그래서 이 방향 대기 대순환이랑 해수의 표층 순환은 방향이 거의 일치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해수는 대륙에 의해서도 방향이 바뀌기도 해. 여기서 표층 순환은 풍성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에 의해서 순환되는 거니까. 해양의 표층에서 나타나는 해수의 이동을 해수의 표층 순환이라고 하고, 이 발생 원인은 대기 대순환으로 지표면에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고, 이런 바람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대륙의 분포 또는 지구의 자전의 영향으로 환류를 형성한대. 일단 요거 밑줄을 줄게. 대기 대순환 때문에 일어나고, 대륙의 분포 때문에 일어나고, 그걸 또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일어나. 이렇게 세 가지. 뭐 대기 대순환은 당연한 말인데 대륙의 분포는 무슨 말이지 싶을 수 있거든. 뭐 예를 들어 내가 여기가 뭐 30도 지역이라고 치면은 무역풍 때문에 해수가 이런 식으로 이동할 거란 말이야. 동에서 서로. 근데 여기에 대륙이 있다고 했잖아. 실제로 그렇지. 여기 가운데 태평양 있으면 양쪽으로 대륙이 있잖아. 그럼 이쪽으로 계속 가고 싶어도 대륙에 막혀서 더 이상 못 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바람의 방향은 아니지만 대륙 때문에 이렇게 막혀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대륙의 분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올라가는 애를 난류라고 합니다. 따뜻한 흐름. 그 다음에 여기 30도니까 30에서 60 사이에는 편서풍이 불잖아.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그러다가 다시 대륙에 막혀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환류라는 말은 1호 계정까지는 없던 말이었어. 2 계정이 갑자기 추가된 건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뭐 환승한다 할 때 환이거든. 순환한다. 이렇게 순환하는 이 해류를 환류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를 환류. 이런 순환을 환류라고 한다. 환류를 형성한대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각각의 해류의 이름을 한번 보자. 자,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 그리고 여기 좀 안 적혀 있는 게 있어서 여기 오른쪽 여기 여백에다가 이렇게 하고 내가 대서양도 적어줄 거야. 이건 태평양 부분만 써져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 대서양도 해야 돼. 뭐 밑에 보면 써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볼게요. 그러면 해류마다 다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는지가 있거든. 첫 번째로 동사 방향의 해류를 보면은 무역풍 지대를 볼게요. 무역풍 지대는 이 무역풍 바람이 부는
이곳에서 흐르는 해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무역풍은 동해에서 서로 부니까 다 동해에서 서로 이동을 할 거야. 얘 보면은 항상 이제 북반구랑 남반구 두 개 볼 건데 북태평양, 남태평양이야. 근데 이 무역풍지대는 동해에서 서로 요렇게 이거 두 개를 말하는 거야.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이름 쉬워. 왜냐면 적도를 사이로 위아래 북적도, 남적도. 동해에서 서로. 지금 말하는 이름을 다 달달이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무역풍지대는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 대서양 부분도 똑같아. 여기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그러니까 이 북적도가 이 한 바퀴를 계속 쭉쭉 도는 거기 때문에 대서양 지역도 이렇게 흘러. 밑에 헷갈리면 밑에 그림 보면 돼. 맨 밑에 그림. 그러면 태평양 오른쪽에 그림 보면은 북적도 해류 연결되어 있지. 이거 합쳐서 그냥 다 북적도 해류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편서풍 지대를 볼게. 편서풍. 일단은 여기 대륙에 의해서 끊기는 거 이거 두 개는 패스하고 요거 두 개 패스하고 편서풍 지대를 보면은 편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거. 여기서 여기로 흐르는 거. 그러면 북태평양 해류. 이것도 이름이 쉬워. 그냥 태평양의 북쪽.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얘는 남극순환 해류.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편서풍 지대를 보면은 여기는 북대서양 해류. 이것도 이름 간단하지? 그냥 대서양 북쪽. 그 다음에 얘도 남극순환. 똑같아. 이렇게 겹치는 게 있어. 자, 여기서 남극순환 해류가 되게 중요한 애인데 이 편서풍 지대에 남극순환 해류라고 적혀있는 여기 밑줄 한번 쳐주세요. 밑줄 쳐주고 별표. 그 1번 편서풍 지대에 적혀있는 남극순환 해류 밑줄. 왜냐면은 남극순환 해류의 이름 때문에 남극이잖아. 그래서 극동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근데 얘는 편서풍 지대에 있어. 이 밑에 맨 밑에 그림 봐도 알겠지만 남극순환 해류는 30도랑 60도 사이에 흐르거든. 얘는 극동풍이 아니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문제 풀 때 엄청 헷갈려요. 극동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 남극이라서. 그 다음에 남극은 이제 대륙이 없어. 여기 북반구는 대륙이 있어서 여기 위에서도 또 하나 순환이 생기는데 남극은 대륙이 없어서 여기 계속 빙빙 돌아. 그래서 남극 순환 해류야 이름. 지구를 계속 빙빙 돌아. 그래서 태평양에서도 남극순환 해류가 있고 대서양에서도 이 부분이 남극순환 해류인 거야. 뭐 이렇게 있고요. 이것만 하면 끝이야. 이제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는. 그럼 이제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를 볼게. 요거는 대륙에 의해서 막힌 그 해류를 말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태평양 보면은 요런 거 이렇게 가다가 대륙에 의해 막혀서 위로 올라가는 거. 여기 이름이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일본 근처 요 부분에 쿠로시오라는 이 지역이 있어. 그래서 쿠로시오라고 이름 붙여줬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한류는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이거 이제 그냥 해류의 명칭이라서 외울 수밖에 없어. 너무 중요해. 이렇게 남북 방향의 해류는 난류나 한류 중에 하나야. 위에서 아래로 가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가거나. 그래서 이름도 알아줘야 되고 이 해류가 난류인지 한류인지도 알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희도에서 고이도로 가면 난류라고 생각하면 돼. 따뜻한 흐름이니까. 고이도에서 저희도로 오는 거는 차가운 흐름이니까 한류. 그 다음에 또 남적도 해류. 남태평양 보면은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호주의 동쪽이라고 해서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페루 해류. 북쪽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남쪽도 동오스트레일리아, 남북순환, 페루.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외워야 돼. 나도 이거 처음에 외울 때 되게 힘들었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 이게 수능에서 하려면 얘네 둘이랑 한 여기 정도까지만 외우면 되는데 우린 이제 내신이잖아. 그럼 이거 4개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는데 얘까지 알아야 돼. 남대서양까지도 나오기도 하거든 내신에서. 그럼 이제 보면은 대서양 한번 보면은 북쪽도, 그다음에 여기는 멕시코라고 합니다. 멕시코 만류, 뭐 난류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카나리아 해류.
북쪽도 멕시코, 북대서양 카나리아. 그다음에 남대서양 보면은 남적도, 그다음에 브라질 해류, 남극순환 벵겔라. 여기가 진짜 제일 짜증나. 태평양까지는 뭔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는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 그래서 그냥 계속 보면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 하나는 뭐 남대서양 할 때 둘 다 비읍비읍이라는 거. 브라질, 벵겔라. 요건 아직도 연관성을 못 찾았어. 멕시코, 카나리아. 북쪽도 멕시코, 북대서양, 카나리아. 남쪽도 브라질, 남북순환, 벵겔라. 자, 이거 한 30초만 줄 테니까 머릿속에 넣고 갈게요. 이거 지금 몇 개야? 12개? 근데 겹치는 거 조금씩 있지? 기억하고 가야 돼.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서 뒤에 풀 때도 외우고 가야 합니다. 북쪽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남쪽도 동오스트레일리아, 남북순환, 페루. 이 4개가 힘들면은 태평양 부근이라도 지금 다 외워줘. 대서양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태평양은 다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알아야 될 게 이 태평양 부근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사실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만약에 무역풍이랑 편서풍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만 안다? 그럼 당연한 거잖아. 요렇게 흐르는 거니까 북반구는. 그리고 남반구는 얘랑 완전 데칼코마니로 반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니까 당연히 반시계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 외워두면 다 연관되면서 생각하면 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거 진짜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주 나오고 이 마지막 그림 되게 자주 나오고 이렇게 빈칸을 막 다 뚫어놨고 A,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뚫어놓거든? 너는 경사류 남적도랑 북적도 해류가 이제 대부분의 해류의 흐름이야. 무역풍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의 해류가 다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동에서 서면 서쪽이 경사가 훨씬 높을 거야. 당연히 경사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여기 있는 해수가. 그래서 이렇게 적도 반류라는 게 생겨요. 그 사이에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 적도 반류랑 북적도 해류, 뭐 적도 반류랑 남적도 해류 사이에 작은 흐름이 또 있어. 얘가 요렇게 지금 요렇게 흐르고 요런 식으로 흐름이 하나 더 생겨. 이걸 이제 열대순환이라고. 1호 계정에서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다뤘었는데 여기서는 이걸 엄청 자세히 다루진 않더라고. 알아두긴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서도 요렇게 이런 순환을 열대순환이라고 하고 우리가 방금 배운 그 전체적인 순환, 이 편서풍이랑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순환을 아열대순환이라고 합니다. 아열대순환. 제일 중요한 건 아열대순환이야. 우리는 아열대순환만 외워주면 돼. 나머지 다 올라와. 그럼 남반구도 똑같이 아열대순환이라는 게 있지. 남적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남북순환, 페루. 이게 아열대순환. 그 다음에 북반구는 혼자서 여기 위에 대륙이 더 있잖아. 그러면 편서풍이랑 극동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순환이 하나 더 있어. 여기 위에. 아 이거는 정확히 몰라도 그냥 있다는 것만 알려줘. 아한대순환이라고 하나 더 있어. 아한대순환.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남반구는 아한대순환이 없습니다. 어떤 순환이 만들어지려면 대륙이 있어야 돼. 막혀 있어서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순환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남반구는 남극순환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순환이잖아. 그러니까 안 만들어져. 아한대순환. 극동풍에 의한 뭐 환류는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북반구에는 열대순환, 아열대순환, 아한대순환이 있고 남반구에는 열대순환, 아열대순환이 있다. 그리고 남극순환 해류는 극동풍 아니고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해류이다. 여기까지 알면 됩니다. 통과 범위에서는 뭐 아한대랑 열대는 아예 배우지도 않았고 아열대까지만 배웠을 거야. 그냥 저위도가 에너지가 과잉이니까 고위도로 열을 이동한다. 그러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 정도까지만 통과해서 배웠고 이제는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리고 어떤 해류가 있는지 자세하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보면 북반구는 시계 방향, 남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 이거 방금 설명해 준 거고, 남극순환은 대륙에 막혀 있지 않아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해류래. 그다음에 왼쪽 주위에 이거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대기대순환과 해류의 방향은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북반구에서 호칭 해류가 풍향이 오른쪽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풍향이 왼쪽 방향으로 흐른다. 이거 보면은 여기가 적도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무역풍이 불지. 동에서 서로 이렇게 북쪽이랑 남쪽 그린 거야. 근데 완전히 똑같은 방향으로 해류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여.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면은 해수는 이쪽 방향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동해. 이동 방향이 오른쪽. 왜냐면 전향력 때문에, 지구 자전의 전향력 때문에 이 바람의 오른쪽 방향으로 해류가 이동해. 그렇다고 막 엄청 방향이 바뀐 건 아니잖아. 어쨌든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건 똑같아. 이쪽으로 이동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식으로 왼쪽, 남반구는 왼쪽으로 꺾입니다. 이렇게 꺾여서 얘도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건 똑같지만 이 바람의 방향과 해류가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니다라는 소리야.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조금씩 꺾인다. 이런 말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전 세계의 표층순환은 방금 설명한 거. 표층순환은 각각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열대순환, 아한대순환, 남극순환, 대양강순환 등 서로 연결되어 있대. 이것도 사실 1호 계정에 없던 그림이고 2위 계정에서 추가로 새로 나온 자료라. 그래서 문제가 많이 없어. 이런 거는 원래 없던 내용이라서 이런 식으로 뭐 아열대랑 아한대랑 대양강순환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야. 읽어보면은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아열대 순환이 형성되고, 방금 우리가 했던 거. 그 다음에 편서풍과 극동풍에 의해서 북반구의 아한대 순환. 얘는 북반구에만 있다 했지. 극동풍과 편서풍.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아한대, 요 사이에서 아열대. 그 다음에 적도 반류랑 무역풍 사이에서 이제 열대. 남극 대륙 주위에 편서풍에 의해 남극 순환이 형성된다. 남반구는 아한대 순환 없다고 했어요. 계속해야 돼. 남반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영향으로 위도에 평행하게 흐르던 해류가 대륙에 막혀서 독립된 환류를 형성하지만 표층순환은 서로 연결되어서 대양간 순환의 형태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열대순환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자기들끼리 독립적으로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북대서양 해류가 여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도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위에서 아한대 순환도 같이 만든다는 거지.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이런 말이고. 그래서 뭐 오른쪽 보면은 아열대 해역 환류의 방향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까닭. 요거는 뭐 당연하죠.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궁금해. 여기 밑에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게. 간단하게 그려볼 테니까 한번 그려봐. 여기를 이제 적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무역풍은 동에서 서로 보는 거잖아. 이렇게 해류가 흐르는 건데 적도 반류는 혼자 이 방향의 반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있었지. 이게 적도 반류. 그래서 여기 위에 이렇게 열대순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열대순환 여기 또 있었고, 아열대순환 남이랑 북에 같이 이렇게 있었지. 그 다음에 아한대는 북반구에만 있었어.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남극순환 이렇게 생긴 거지. 이름 적으면 열대 둘 다 열대순환, 아열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린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아한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거 내가 안 적어줘도 방향 다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역풍 이렇게.
체크해봐 스스로. 어떻게 나타날까? 이게 열 때까지 들어가 있으면 살짝 헷갈려. 우린 아열대로만 외우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우역풍은 동에서 서로. 그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항상 시계 방향. 복덩구의 아열대는 시계 방향. 아한대는 다시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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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아열대. 남방구항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우리가 외웠어. 우린 항상 북방구든 남방구든 아열대만 외워주면 되고 나머지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돼. 방향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그냥 다 체크할 수 있잖아. 이렇게 반대로. 그다음에 가끔씩 나오는 게 이제 열대 순환이랑 아한대 순환의 방향까지도 물어봐. 그러면 반대 약체 보면은 요렇게 가잖아. 요렇게. 그러면 여기는 반시계지. 그 다음에 아한대도 요렇게 가니까 반시계야. 그 다음에 남방구의 열대는 시계야. 그래서 이거를 막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반시 반이거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시계랑 반시계 아열대를 외웠잖아. 그럼 여기 중간 다 교차로 생각하면 돼. 반대. 반시. 이런 식으로 북방구의 아한대 순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외워줘야겠죠, 이런 것도. 여기까지 하면은 해수의 표층순환 끝. 그럼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할 거야.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요거는 별거 없어. 자, 우리 앞에서 쿠로시오 해류 배웠잖아. 쿠로시오 해류 이거 그림 다시 보면은 여기야, 여기. 우리나라랑 가장 가깝게 있는 해류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볼 거야. 자, 엄청나게 큰 난류야. 쿠로시오 해류는. 요거 한번 지울게. 자, 쿠로시오 해류 보면은 북태평양의 서쪽을 따라 북상한 해류. 즉 난류죠, 난류. 한반도 주변 난류의 근원으로 고온, 고염의 해수로 구성된대. 온도가 높고 그다음에 염분이 높은 해수래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외워줘야 돼. 대만 난류, 동안 난류, 항해 난류, 지진 난류. 근데 이건 이름값을 좀 해가지고 어렵잖아. 쿠로시오 해류에서 동안 난류랑 대만 난류로 쪼개져. 그래서 이거를 뭐 지류라고 하거든.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 지는 이제 가지의 지를 써가지고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이렇게 뻗어나간다. 거기서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엄청나게 큰 난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라진 거야. 대만 난류는 일본 쪽을 흐르는 이런 난류. 이름이 그냥 대마도 따가지고 일본에서 흐르는 해류 같지? 이런 게 대만 난류. 그다음에 동한 난류는 우리나라의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 거야. 이런 걸 지류라고 해.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 어렵지 않아? 얘네 이름은 그냥 봐. 그 다음에 항해 난류는 우리나라의 황쪽, 서쪽에서 흐르는 해류. 이런 걸 그냥 항해 난류. 다 쿠로시오 해류에서 쪼개진 거기 때문에 다 난류야. 그 다음에 제주 난류. 이 말이 2위 계정에서 추가된 내용이거든. 1호 계정에는 없었어. 제주도 서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제주 해역을 흐르는 해류래. 그럼 우리 그냥 여기 제주도 있잖아. 그럼 뭐 제주도 아니까 제주도의 서쪽에서 시계 방향 이렇게 흐른대. 이런 난류도 있나봐. 그래서 제주 난류라고 한대요. 이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쿠로시오 해류 이미 외웠고, 쿠로시오 해류에서 대마랑 동안으로 쪼개지는데 대마는 일본 쪽으로 가는 난류, 동안은 우리나라 동쪽으로 가는 난류.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는 난류는 항해 난류. 그 다음에 또 제주도에서 흐르는 난류는 뭐 제주 난류. 제주도의 서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흐른대요. 난류가 이렇게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한류는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자, 여기 위에서 연해주에서 흐르는 연해주 한류가 있어. 마찬가지로 북한 한류는 연해주 한류의 지류야. 여기서 얘 지류. 여기서 쪼개진 한류야. 또 북한 오른쪽을 흐른다는 북한 한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난류성 어종이랑 한류성 어종이 전부 다 발견되는 곳인 거야. 그래서 완전 황금어장. 모든 물고기들이 다 발견돼. 여름철에는 북상하고요. 왜냐면 난류의 힘이 강하니까 북상해, 이 조경수역이. 겨울철에는 남하해. 한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계절에 따라서. 그런 것도 써져 있었는데 그냥 안 적혀있어, 문제집에. 근데 되게 중요한 파트였거든, 1호 계정에서는.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한 연안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 계정에 추가된 내용이야. 원래 없었는데 한반도 서쪽 연안에 따라 흐르는 해류래. 그래서 이것도 별거 없고 황해난류랑 우리나라 대륙 사이,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뭐 여름에는 난리, 겨울에는 한류 이렇게 흐르는 해류를 뭐 서한 연안류라고 한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서한 연안류는 해류의 방향이 여름엔 난류, 겨울에는 한류로 계절에 따라서 바뀐대. 그래서 해류도에서는 두 개의 선으로 표시를 한대요. 맨날 바뀌어가지고 난류 흘렀다가 한류 흘렀다가 이렇게 있대요. 그 다음에 그 서한 연안류 위에 보면은 대만한류라고 적혀있죠, 오른쪽에. 얘는 이제 쿠로시오 해류의 한 지류로 대한해협을 지나서 동해로 유입되어 다시 세 개의 지류로 갈라진대. 그중 두 갈래는 일본으로 흘러가고 나머지 한 갈래가 동한난류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대만한류가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 두 개는 일본으로 가고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 동한난류라는 거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오른쪽에 적혀있는 거는. 요렇게 얘까지. 자, 우리 지금 외워야 될 거 개많아. 다 외우고 요거까지 다 외워줘야 돼. 위치랑 이름. 사실 얘는 조금 할만해, 앞에 거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난류와 한류의 성질. 이거 진짜 중요하지. 자,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해류야. 그래서 우리 외워줘야 될 거. 수온이 높고 염분이 높다. 따뜻한 물이 수온이 높고 따뜻한 물에서 소금이 잘 녹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염분도 높겠지. 그 다음에 한류에서는 요거. 내가 지금 네모 쳐주는 걸 기준으로 외우고 나머지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난류에서 수온이 높고 염분이 높다. 한류에서는 용존 산소량, 영양역류, 플랑크톤이 많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용해도가 높으려면은 수압이 높아야 되고 수온이 낮아야 되고. 한류는 수온이 낮으니까 용존 산소량이 많은 거야. 많이 녹는 거. 그 다음에 플랑크톤도 산소가 많으니까 더 잘 살겠지. 그래서 많습니다. 영양역류도 똑같은 거야. 많다. 이렇게 외워지면 나머지는 다 반대로 기억해주면 됩니다. 한류는 수온 낮고 염분 적고, 난류는 용존산소량, 영양역류, 플랑크톤 다 적다. 요렇게. 개념 확인 문제도 꼭 풀어보고, 우리 여기만 한번 펴보자. 33쪽. 여기는 사실 암기가 진짜 중요해가지고 조금 한번 같이 해볼게.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써봐. 다 못해도 괜찮아. 못 외워도 괜찮아. 30초 줄게. 쉬운 것만 빈칸 써줬어. 뭐 벵겔라, 브라질 이런 거 빈칸 아니고 뭐 유명한 것들만 빈칸 줬으니까 어렵지 않지. 자, 보면 1번 A랑 F 중에서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 해리.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된 건 남적도랑 북적도밖에 없어. 근데 빈칸이 D에만 있으니까 그냥 1번은 D라고 하면 됩니다. D.
우역풍에 의한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북쪽도 남쪽도. 동에서 서로 흐르는 거. 그다음에 2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 이거 뭐야? 한류지 한류. 그러면 대기대순환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대양에 의해서 막힌 애들. 뭐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이런 걸 체크하면 되는 거야. 캘리포니아 해류나 뭐 페루 해류 이런 거 말하는 거겠지. 카나리아, 벵겔라. 그럼 여기서 빈칸은 뭐 2밖에 없으니까 2겠죠. 2번은 2.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사실 너무 쉽지. 너무 대표적인 거니까. 북쪽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북쪽도 쿠로시오, 캘리포니아. 이거 외워줘야 돼. 3번은 뭐 북쪽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4번은 이제 해류 B랑 E랑 비교한 거네. B는 보니까 뭐야? 쿠로시오네, 난류. E는 페루 해류, 한류, 잔류. 그러면 난류는 높다, 높다, 적다, 적다. 수온연분 높고 영양염류, 용준성분량 적고. 한류는 낮다, 낮다, 많다, 많다. 이건 그냥 암기니까. 그럼 마지막 OX 한번 해보자. 해류 A와 C는 편서풍에 의해 형성된다. A와 C, 북태평양이랑 북대서양이네. 그럼 편서풍 맞죠? 이게 헷갈리면은 왼쪽에 이 위도를 봐봐. 30도랑 60도 사이인지. 그다음에 2번. 동일 위도에서 해류 B가 흐르는 해역은 B가 뭐야?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는 해역은 캘리포니아보다 수온과 염분 높다. 그쵸? 난류니까. 해류 D는 동에서 서로 흐른다. 맞죠? 우역풍 영향을 받아서. 그다음 해류 E. 해류는 동일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기후가 온난화가 아니고 한랭하. 왜냐면 나 한류니까. 그 다음에 해류 F. 남극순환 해류는 우역풍 아니고 편서풍이죠. 이거 진짜 헷갈리게 하면 북동풍이라고 했어야 했는데 우역풍은 너무 터무니도 없는 예지. 틀렸고. 남반구에서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 아니죠. 아열대는 반시계. 반시계. 북반구가 시계, 남반구가 반시계였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2교시에 이제 심층순환 하겠습니다. 자, 심층순환 해봅시다. 앞에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29쪽. 자, 앞에 표층순환은 우리가 통과해서 좀 비슷한 내용이 많았어. 거의 대부분 했던 내용인데 심층순환에는 통과 내용이 아예 없어. 그냥 오로지 지구과학에서만 나오는 내용이라서 여기는 그냥 처음 배우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심층순환, 말 그대로 심층이랑 표층은 표층이 위에, 표층 맨 위에 있는 이 해류를 표층류라고 하는 거고 심층 해류는 많이 내려가. 심층 해류를 요 밑에 있는 해류를 심층 해류라고 하는 거지. 심층순환 옆에 열량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이 이제 온도 수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염은 염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순환인 거야. 마찬가지로 표층순환은 풍성순환이라고 했었지.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순환. 그래서 한번 보면은 표층에서 밀도가 높아진 해수가 심해로 가라앉아 일어나는 해수의 순환이래. 심해로 가라앉으려면은 밀도가 높아야지 가라앉는 거거든. 그 밀도에 영향을 끼치는 게 수온이랑 염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온이랑 염분 때문에 일어나는 순환이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심해로 가라앉아. 요 말은 이제 침강을 한다는 소리고요. 표층해수가 심층해수로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침강이라고 하고 반대로 심층해수가 표층해수가 되는 현상을 이제 용승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오는 거, 솟아 올라오는 걸 용승, 위쪽에 있는 애가 아래로 내려가는 걸 침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여기가 저위도, 오위도 라고 할게. 왜냐면 여기가 가열이고 냉각이니까 따뜻한 곳이 저위도겠죠? 표층류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표층순환이야.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해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겠지. 저에서 고로 이동했잖아, 해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고위도에 가면은 수온이 낮아질 거란 말이야. 열 방출 냉각이라고 그러겠지. 그래서 수온이 낮아져. 수온이 낮아지면은 뭐 결빙도 일어나겠지. 해수가 얼어. 그러면 어때? 염분은 높아지지. 물이 사라지니까. 그럼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아지면 결국에 밀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침강이 일어나. 아래로 가라앉아. 이렇게 침강. 이렇게. 그럼 이 침강된 해수가 심해로 확산돼. 이쪽으로 이렇게 확산돼. 천천히. 그러면서 천천히 적도로 다시 올라와. 이렇게. 그러면 다시 적도로 올라오면 이 해수의 수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밀도가 낮아져. 다시 위로 용승이. 이게 무한 반복이야. 흡침류에서 극지방으로 갔다가 침강하고 다시 천천히 적도로 확산돼서 다시 용승하. 이렇게 계속 빙빙 돌아. 요런 걸 이제 심층순환이라고 합니다. 발생 원인은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 차이. 그래서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 해수의 밀도가 커진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해수의 성질할 때 이미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발생 원리 한번 보면은 극해역에서 냉각된 해수는 밀도가 커져 가라앉는다. 그렇죠? 그래서 가라앉은 해수가 저위도로 이동하면서 온대나 열대 해역에서 천천히 상승한다. 천천히. 이거 완전 핵심이야. 천천히.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 달리 속도가 엄청 느려. 속도는 표층순환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해. 왜냐면 표층순환은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 근데 심층순환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밀도 하나만으로 침강하고 용승하는 거니까 엄청 느려. 엄청. 비교가 안 돼. 천천히 상승한다. 그다음에 다시 상승한 해수는 표층에 따라서 다시 또 극적으로 이동한다. 다시 또 1번으로 돌아가는 거지. 극해역에서 냉각돼서 다시 가라앉는다. 1, 2, 3번이 반복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열량순환은 심층순환은 주로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 차이로 발생하므로 열량순환이라고도 한다. 수온이랑 염분순환. 그다음에 해수의 밀도가 커지는 경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한 표층해류가 주위로 열을 빼앗겨서 수온이 낮아질 때 밀도 커지고 또 극지방에서 결빙되면서 염분이 높아질 때 그때 밀도가 커지지. 수온 낮아지거나 염분 높아질 때.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자주 나오는 실험인데 어려운 건 아니야. 종이컵 2개에 구멍을 뚫는데 그리고 각각 이렇게 색소를 넣었네. 파란 색소랑 빨간 색소. 파란 애는 얼음물, 빨간 애는 소금물을 넣는데 각각 의미가 얘는 수온이 낮은 애를 의미하는 거고 수온이 낮은 해류를 의미하는 거고 소금물은 염분이 높은 해류를 의미하는 거겠지? 요런 물들을 종이컵에 넣고 종이컵에 구멍을 뚫을 거야. 그럼 갑자기 물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되는지 이 현상을 관찰을 한 거야. 보면은 수조 바닥으로 가라앉은 후 바닥을 따라 천천히 퍼져나간대. 염분이 높고 수온이 낮으니까 당연히 가라앉을 거야. 뭐 가라앉는 까닭은 뭐야? 온도가 낮아 밀도가 크고 소금물은 염분이 높아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겠지. 이게 실험 결과랑 심층순환의 관계를 보면은 얼음물이나 소금물이 가라앉는 곳은 고위도의 침강이에요. 그 다음에 얼음물이나 소금물이 퍼져나가는 것은 심층해류에 해당한대요. 심층해류를 얼음물이랑 소금물에 비유를 한 거야. 발생 원리. 침강해역에서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가 커져서 해수의 침강이 일어나고 해수열에 따라서 심층해류가 이동하여 심층순환이 발생한다. 별거 없는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순환을 어떻게 관측해? 심층에 있는 순환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잖아. 근데 표층 순환은 그냥 유리병 하나만 바다에 올려놔도 그 유리병이 가는 방향을 보면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확인을 직접 눈으로 할 수가 있어. 근데 심층 순환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관찰을 하냐면 수계라는 애를 이용해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보면 수계가 뭔지 볼게요. 수온과 염분이 거의 같은 해수 덩어리. 수온과 염분이 거의 같은. 성질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질이 같은 해수 덩어리. 오른쪽에 참고로 보면은 그러면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는 뭐야? 기단이라고 하지. 오츠크의 기단 이런 거. 그래서 기단에서의 성질은 기온이나 습도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오른쪽에 적혀 있어. 이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엄청 자세하게 합니다. 기단에 대해서. 이런 공기 덩어리는 기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성질이
다른 덩어리가 만났을 때 서로 잘 섞이지 않아. 여기 공통점 보면은 성질이 다른 덩어리와 만났을 때 서로 잘 섞이지 않고 밀도가 큰 것은 아래로, 작은 것은 위로 이동한대요. 마찬가지로 기단도 똑같아. 서로 잘 안 섞여서 차가운 게 아래로, 따뜻한 게 위로, 뭐 이런 식으로 공기가 나뉘어. 여기 차가운 거, 뜨거운 거. 그래서 이 사이에 전선이 생기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고. 이렇게 잘 안 섞입니다. 성질이 다르면. 그래서 수계, 수온과 염분은 상당 기간 일정하게 유지된대. 잘 안 섞이니까 그 자기 자신의 염분과 수온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야. 그 수계의 성질 보면은 해수의 심층순환은 수온약층 아래에서 표층순환에 비해 매우 느리게, 엄청 느리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직접 관측하기 어려우므로 수계의 성질을 측정하여 알 수 있대. 한번 볼게. 자, 앞에서 수온 염분도 배웠지. TS도. 요거에 실제 수계들을 위치를 이제 찍어본 거야.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 얘네들이 수계들이거든. 근데 이거는 뒷장에서 자세하게 알려줄 거고. 근데 이런 애들이 있다고 치면은 이 수계들이 다 여기 위치하게. 이게 고정이야. 왜냐면 변하지 않으니까 성질이. 근데 어떤 해수를 이제 관측해 봤을 때 이 A, B, C 해수가 여기가 찍힌 거야. 그럼 위치가 똑같지. 여기 중층수 위치고, 여기 심층수 위치고, 여기 저층수 위치지. 그럼 A, B, C가 각각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 C가 가장 밑에 있고,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 A가 가장 위에 있네. 이런 식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밀도. 그래서 뭐 읽어보면은 나의 A에서 C 위치를 가와 비교해보면 A는 남극 중층수, B는 침층수, C는 저층수가 그 근원임을 알 수 있다. 수계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비교해보면 돼. 수온 연문도를 이용하여서 수계의 밀도와 수계의 기원 및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극지방이라고 치면은 침강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침강을 이렇게 하겠죠. 여기랑 A랑 B랑 C 이렇게 있다 쳐볼게. 각각 위치에서 여기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볼 거야. 그럼 A랑 B랑 C 이 위치에서 전부 다 수온이랑 염분이 똑같이 관측이 될 거야. 그럼 같은 수계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동 속력이랑 방향, 위치까지도 알 수가 있다. 수온이랑 염분을 이용해서. 왜냐면 얘네들끼리는 전부 똑같으니까 섞이지도 않고 계속 일정한 수온이랑 염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른쪽 한번 읽어보면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면 돼. 심층수 수계의 성질, 심층수 수계의 용전산소량을 분석하면은 침강부터 이동까지의 시간을 추정할 수 있대요. 시간 추정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층수 수계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서 해수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대요. 이거 방사성 동위원소 추정은 절대 연령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2단원에서도 자세하게 배웁니다. 이것도 그냥 지금은 가볍게 넘어가면 되고요. 그다음 수계의 밀도 보면은 해수의 표층 밀도 1.02에서 1.027 사이래. 심층순환과 관련된 수계의 밀도는 표층해수의 밀도보다 높다. 왜냐면 표층해수는 맨 위에 있는 애고 심층해수는 아래 있는 애니까 당연히 밀도가 더 높겠지. 심층해수가 당연한 말이고.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외울 거 생기죠. 앞에까지는 뭐 별거 없었어. 자, 대서양의 심층순환. 이거 잘 체크해줘야 돼. 대서양. 우리는 태평양에서 심층 안 할 거야. 왜냐면 태평양은 심층 해수가 없어. 왜냐면 대서양이 수온이랑 염분 변화가 커. 그래서 태평양보다 훨씬 더 심층 순환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서양에서의 심층 순환을 볼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서 그냥 태평양으로 나와도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서양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외울 거 나오지. 요런 거 명칭들. 나 침강 해역을 외울 거야. 어디서 침강을 하는지. 심층순환이 시작되는 대표적인 해역을 침강 해역이라고 한대요. 자, 이렇게 4개 있어. 남극 대륙 주변에 외들해, 로스해. 원래 1호 계정에서는 외델해라고 했었는데 외들해로 바뀌었어. 그다음에 북대서양 그린란드 주변에서 동쪽에 노르웨이의 레브라토해. 외워야 돼. 이거 그냥 뭐 얘네 둘은
이제 두 글자고 그린란드 북대서양이 뭐 네 글자니까 그냥 글자 수 많은 게 뭐 다섯 글자, 두 글자나 세 글자 뭐 이런 식으로 외워줘요. 웨델의 로스에, 노르웨이의 레브라도에. 이게 뭐냐면 침강하는 해역. 여기서 이제 침강이 일어난다. 왼쪽에 보면 로스에는 남극 대륙 주변의 바다로 남극 적중수가 형성되는 해역은 주로 남극 대륙 주변의 웨들해랑 로스의 부근으로 알려져 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딱 3개 외울 거거든? 아까 그 이름이랑 플러스 3개 더. 여기 왼쪽에 좀 이거 저거 그려줘. 이렇게 내가 헬스의 단면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대서양. 여기는 북쪽으로 하자. 그럼 이렇게 그려보세요. 맨 얘는 호칭수. 그다음에 우리 이거 외울 거야. 중심적. 근데 앞글자만 외워. 중심적 해서. 표층의 수는 우리 앞에서 배운 표층 순환에 나타내는 거고, 중심적 얘는 셋이 이제 수계야, 수계. 심층 해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3개 외워야 돼. 저 화살표는 뭐냐면 침강 해역을 말하는 거야. 남극에서 침강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 중은. 그다음에 이 심은 북쪽에서 침강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한다. 저는 남쪽에서 침강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중이랑 저는 남극 대륙 주변, 뭐 웨드레, 로스에서 침강을 했다는 거고, 사실 중은 아니고 저만이야, 저만. 그 다음에 심은 이제 그린란드 주변 노르웨이 해, 레브라도해에서 침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플레임은 이제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 이렇게 됩니다. 중층수랑 저층수가 이름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계속 중심적 이러면서 외워줘야 돼. 중심적. 이 순서가 뭐냐면 이 저가 맨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밀도는 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심, 그 다음에 중인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밀도야, 밀도. 이 순서를 외우고 있으면 돼. 중심 저니까 아 저가 밀도가 제일 크겠네.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염분은 달라. 원래 염분이 크면은 밀도가 큰 거 아니야? 그럼 또 저, 심, 중 순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염분은 심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저, 중입니다. 중은 언제나 제일 작아. 근데 밀도가 저가 제일 큰 이유는 수온 때문에. 수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 수온이 요래가지고. 내가 염분이랑 수온이 이렇게 상충될 때 있다고 했잖아. 그때 수온을 따르라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염분은 심이 가장 크지만 수온이 저가 압도적으로 낮아. 그래서 그냥 밀도가 저가 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지금 3가지, 요거 3가지랑 침강 해역까지 해서 4가지 플러스 7가지 또 외워줘야 돼. 심층 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 7가지. 웨드레, 로스에, 노르웨이에, 레브라도에서 침강하고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 자, 볼게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겨. 저층수가 가장 아래에 있고 그 다음 심층수, 그 다음 중층수, 그 다음 맨 위에 표층수. 그래서 위치도 다 다르지. 저층수는 남극에서 침강을 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북대서양 심층수는 북쪽, 그린란드에서 침강해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중층수는 또 남쪽에서 침강해서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지. 이렇게 크로스 된다는 거. 그 위에 하나씩 읽어보면은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남쪽의 레브라도해, 노르웨이에, 이거 방금 외운 거, 이거 2개의 해에서 해수가 수킬로미터 깊이까지 가라앉아서 형성된다. 침강한다는 뜻이죠. 남쪽으로 확장하여서 남대서양으로 흘러간대. 남극 저층수보다 밀도가 작아서 저층수 위쪽에 흐른대. 중심 저니까 저보다 위에 있지. 그 다음에 중층수는 가장 위에 있는 애야. 표층수 바로 밑에. 위도 60도 S, 남반구 60도에서 형성되어서 수심약 1000m의 중층을 따라서 20도까지 이동한다. 남에서 출발해서 북까지 이동한다는 거야. 북쪽으로. 그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밀도가 더 작아서 제일 위쪽, 북대서양 심층수 위쪽에서 흐른다. 그 다음에 저층수, 얘는 웨드레에서
외운 거. 남극지구 외드레에서 결빙이 일어나서 명물이 높아지면서 해수가 실층으로 가라앉아 형성된다. 해절에 따라서 북쪽으로 확장하여 위도 30도까지. 요거는 이제 내신에서 자주 나와. 위도 30도까지. 흐르고요. 전 세계 해양으로 빠져나간다. 지역적으로 나오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 이렇게 위도까지 다 줘. 몇 도까지? 여기도 몇 도까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이게 되게 헷갈려. 밀도가 가장 큰 해수로 대서양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흐른다. 중심 저니까 저가 가장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밀도 제일 크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 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작고 북층수보다 밀도가 큰 남극 중층수와 지중해 유출수라는 애가 있어. 이것도 이 계정에서만 추가된 내용이야. 왼쪽 보면 되는데 이것도 참고만 하면 돼. 참고만. 원래 이거 세 개만 외우면 돼. 이거 세 개가 중심저야. 지중해 유출수가 얘래. 여기 위치래. 그럼 이 TS도를 봤을 때 얘보다는 밀도가 조금 더 큰 애네. 그러니까 중층수보다는 큰 애야. 그럼 중지심저 이렇게 되겠네. 중층수보다는 조금 아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있어. 여기 중층수보다는 살짝 밑에. 그래서 북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유출되는 지중해 유출수는 밀도가 커서 대서양 편층수 아래에 위치한다. 대서양의 네 가지 수계를 밀도수로 나타내면 중지심저 이렇게 된대. 위에서부터 읽으면. 사실 얘는 미래 교과서에만 나온대잖아. 그러니까 안 배우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중심점을 외우면 되고 이거는 학교에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고 하면서 가볍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두 번째까지 했고 마지막 해수의 순환과 기후변화 볼게요. 우리 난류랑 한류 배웠잖아. 그럼 이런 따뜻한 해류나 차가운 해류가 지나가면은 주변 기후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게. 지금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멕시코 만류 어디서 나왔었어? 한번 확인하고 갈게. 여기 대서양에서 북적도 멕시코 북대서양 카나리아 이렇게 있었지.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거 대서양에서 계속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돼. 그래서 대서양이 이제 북반구의 흐름이었어. 북반구의 아열대순환. 근데 여기니까 멕시코 만류는 그러면 난류겠지. 난류?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니까. 얘는 난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아이슬란드, 영국 동해안 지역의 기후를 동해안이고 등 해안 지역의 기후를 위도와 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화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실제로 아래 보면은 지금 뉴욕은 위도를 보면은 한 40도 정도고 레이캬비크 여기는 65도 정도란 말이야. 통상적으로 고위도에서 온도가 더 낮아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멕시코 만류 때문에 레이캬비크가 더 평균 기온이 높대요. 쏘리. 0도. 뉴욕이 마이너스 2도.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만류가 여기를 바로 지나는 거야. 아이슬란드. 여기 주변에 지나. 뉴욕이랑은 조금 떨어져 있어, 만류가. 왼쪽 그림 보면 돼. 왼쪽 그림 보면은 멕시코 만류 위성 영상 보면은 뉴욕이랑 멕시코 만류는 좀 떨어져 있죠? 영향을 끼치지 않아. 떨어진 곳을 지나가면 호위도로 이동해서 해안 지역 기후를 상대적으로 온화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 다음에 한류가 주변 기후에 미친 영향. 페루 해류나 벵겔라 해류는 남아메리카 서해안, 남아프리카 서해안과 인접한 대륙의 기후를 상대적으로 서늘하게 만든다. 이것도 한번 하고 가면은 남적도. 이거는 태평양의 열대순환. 동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남극순환. 그 다음에 여기가 페루였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페루는 한류였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요게 대표적인 한류. 그 다음에 벵겔라는 남대서양에 있는 한류였어.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남적도 그냥 초성을 쓸게.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남대서양은 비읍이라고 했잖아. 브라질, 벵겔라였어. 그 다음에 남극순환 똑같고.
여기 남내서양의 한류가 벵겔라, 남태평양의 한류가 페루. 이렇게 얘네 둘이 목도 영향을 끼친대요. 그렇대요. 자, 마지막 페이지. 그럼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해수의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은 컨베이어 벨트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서 전 지구를 순환하며 한 번 순환하는데 약 1000년에서 1500년이 걸린다. 표층순환은 사실 얼마 안 걸리는데 심층순환이 엄청 오래 걸려서 그래서 1000년에서 1500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표층 해류가 다 침강에서 다시 심층 해류가 되는 거고 심층 해류가 용승에서 표층 해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이 표층, 파란색이 심층이잖아.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는 표층 해수가 심층 해수로 침강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위치를 보면 화살표를 보면 빨간색에서 파란색이 되잖아. 여기 침강이 여기야, 침강. 그래서 우리 방금 외웠잖아. 레브라도의 노르웨이 대표적인 침강 해역이었지. 그린란드. 북대서양의 그린란드죠. 그리고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름만 외우면 안 돼. 위치까지 알아야 돼. 이거 빈칸으로 나오면 여기가 레브라도인지 노르웨이인지를 물어봐. 위치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메데레랑 로스에 여기도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남극 주변에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침강해역. 여기는 침강해역이겠지. 침강. 자, 우리가 침강해역까지는 이미 다 이름까지도 외워놨어. 근데 그럼 용승해역은 어디냐? 보면은 용승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보면 되거든? 보면 여기요. 인도양이랑 태평양. 여기 용승해역입니다. 용승. 태평양에서는 침강 안 일어나요? 용승이 일어나, 용승. 그러니까 심층해수가 표층해수로 되는 상황. 솟아오르는 상황. 읽어보면은 북대서양 그린란드 주변에서 형성된 북대서양 심층수는 대서양 서쪽을 따라서 이동하여 남극 대층수를 만든다. 요것만 내면 이거 좀 지역적인 걸로 자주 나와. 대서양 서쪽. 대서양 심층수는 대서양의 서쪽.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는 남극 대륙 주위의 해저를 따라서 순환하면서 북대서양 심층수와 함께 인도양과 태평양 심층에 저위도로 유입된 뒤 매우 느린 속도로 용승한다. 여기서 핵심은 인도양이랑 태평양에서 다시 용승한다는 거야. 이 심층 해수끼리 만나서 다시 이 자리에서 용승한대. 그 다음에 용승한 해수는 표층순환과 다시 또 연결돼요. 순환하다가 인도양과 남대서양 거쳐서 북대서양으로 흘러간다. 그럼 북대서양은 침강해역이었잖아. 다시 침강하는 거야. 표층순환은 다시 그린란드 해역에서 냉각된 뒤 침강에서 심층순환과 또 연결되어서 큰 순환계를 이룬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고 이렇게 한번 순환하는데 1000년이 걸린다.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도 상단에도 적혀있죠. 표층순환은 유속이 빠르지만 심층순환은 느리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할. 이런 건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지. 1, 2, 3번. 심층순환의 역할을 적으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기억해줘야겠죠? 1번. 전 지구에서 일어나는 순환. 심층순환은 거의 모든 수심과 모든 위도에 걸쳐 일어나며 해수의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 요게 핵심 포인트.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하는 거. 요게 역할이야. 표층순환은 전체 해수의 10% 정도만 순환시킨대. 근데 심층순환은 전체 다 순환시킨대. 훨씬 더 역할이 많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너지 수소.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 연결되어 저위도에 남는 열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여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해소. 이것도 표층순환이랑 같지. 똑같지. 그 다음에 물질 공급. 심층순환은 용존산소가 풍부한 표층해수를 심해로 운반한대. 그래서 산소를 공급. 심해에 산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심해에 영양염료를 표층으로 운반. 영양염료는 이제 흙탕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래로 가라앉아 있어. 다 밑에 있어. 심해. 근데 이게 순환이 일어나면서 심층해수가 표층해수로 올라올 거란 말이야. 영양염료도 같이 위로 올라오겠지. 해양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그다음에 마지막 얘가 제일 중요해. 기후변화. 이건
이거는 진짜 거의 1000% 나온다고 할 수 있어. 기후. 심층 순환이 약해지면 표층 순환도 약해져서 지구의 기후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둘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약해지면 같이 약해진다는 거야. 자, 이 순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서술형으로. 지구 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다. 지구 온난화면 수온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해빙. 빙하가 녹는다는 건 해빙인 거죠. 해빙. 그러면 수온이 높아져서 빙하가 녹으니까 물이 추가되잖아. 그럼 염분이 낮아지는 거야. 물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수온 높고 염분 낮으니까 밀도가 작아지잖아. 밀도가 커야지 침강이 잘 일어나. 근데 밀도가 작아지면 침강이 약해져. 덜 가라앉으니까 잘 순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고緯도로 이동하는 표층 해류의 흐름이 약해지겠지. 침강이 안 되니까. 그만큼 용승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의 열이 고緯도로 전달되지 못하여 기온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저희도는 계속 뜨거워지는 거고 고緯도는 계속 차가워지는 거고 둘 사이의 온도차가 커지는 거야. 열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표층 수온차가 커지겠죠. 지금 이런 시기를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라고 해요. 이때 보면은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라고 합니다. 드라이아스가 드라이아이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드라이아스라는 식물이 있어. 근데 엄청 추운 곳에서만 사는 식물이야. 그래서 이런 식물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드라이아스 빙하기라고 하는 거야. 추운 곳에서만 발견되는데 갑자기 이곳에서 발견됐네? 빙하기가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빙하기가 어떻게 나타냈냐면 따뜻해진 기후로 북아메리카 대륙의 빙하가 녹아서 처음에는 기온이 높아. 기온이 높으니까 빙하가 녹아. 방금 설명한 거. 빙하가 녹으면 물이 많아졌으니까 염분이 낮아져.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가 낮아져. 그럼 침강도 약화돼. 그럼 저희도에서 고緯도로 열의 이동이 약화돼. 그럼 기온이 전체적으로 하강돼.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처음에 기온이 높은데 결과적으로는 하강이네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안 좋다는 거지. 빙하기가 생긴다는 거고 해수의 순환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심층순환은 표층순환에 영향을 주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표층순환은 다시 심층순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온과 강수량이 변하게 되고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시기들이 잠깐씩 있었다. 그럼 이런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오른쪽에 적혀 있는데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 이후에 기온이 다시 상승하는 까닭은 뭘까? 그러니까 결론이 기온이 하강이었잖아. 빙하기니까. 근데 어떻게 다시 상승을 하냐? 기온 하강이 지속되면은 강수량이 감소하지. 그러면 표층에서의 염분이 증가, 강수량이 감소하니까 물이 적어지잖아. 염분이 증가하면 다시 밀도 증가가 돼. 다시 밀도가 증가했으니까 침강이 잘 되고 순환이 회복이 되는 거지. 기온이 상승하지. 기온 상승되면 또 비가 녹으면서 다시 또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가 또 오는 거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계속해서. 됐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로 나오고 오늘 외울 거 너무 많다. 그런 거 다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 34쪽. 그런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 수조 속의 물이 온도가 15도, 염분이 35ps유래. 그 다음에 A랑 B의 수온이랑 염분을 줬네. 지금 수조 속의 물을 뭐 이렇게 주면은 15도, 35도니까 A랑 비교를 해보면 A는 지금 수온 똑같은데 염분이 더 작잖아. 그러면 1도가 더 작겠네. 수조 속의 물보다 A가. 그다음에 B는 이 수조 속의 물보다 수온만 낮네. 염분은 똑같고. 그러면 1도가 크겠지. 그럼 얘네 둘을 부었을 때 B,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물,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네. 1도를 봤을 때. 그럼 1번 A와 B 중에 가라앉는 물은 B겠죠. B. 왜? 가장 밀도가 크니까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2번 바닥으로 가라앉은 물은 가와 나 중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지금 가라앉은 물은 B잖아. 여기 부었으니까 이렇게 이동하겠지. 나죠. 나 2번 나. 자, 그 다음에 3번 이건 뭘까? 수온과 염분이 거일정하여서 주변의 물과 구별되는 해수덩어리를 수계. 그치, 수계라고 하지. 수계는 이제 얘네의 수온과 염분을 이용하여서 이동 경로, 뭐
방향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다 했지. 심층수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수계를 통해서 알아낸다 했어. 자, 요거 염분이 같을 때 바닥으로 가라앉은 물의 이동 속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빠르다. 수온이 같으면 염분이 높을수록 빠르다. 밀도가 클수록 빠른 거니까. 고위도 해역에서 해빙이 일어나면 해수의 침강은 약해진다. 해빙은 이제 물이 녹는 거니까요. 물이 많아지면 염분이 낮아지고 밀도도 낮아지죠. 약해진다. 4번은 이건 잘못돼가지고 아마 이제 정오표가 이제 완자에서 올라올 건데 이거는 둘 다 가능해. 답은 뭐 남쪽으로 되어 있는데 고위도 지금 우리 2개 외웠잖아. 침강이요. 남극에서 하나 외웠고 대서양, 북대서양에서 하나 외웠어. 그린란드. 여기서 침강한 애는 남쪽으로 흐르고 여기서 침강한 애는 북쪽으로 흐른단 말이야. 둘 다 맞아. 얘는 그냥 X쳐. 4번 틀렸고 4번 없애고 둘 다 그냥 맞아요. 북쪽, 남쪽. 마지막 OX 이거 한번 해봐. 20초 줄게. A와 B 수조 속의 물 중 가장 밀도가 큰 건 B 맞죠? 해수의 심층순환에서 B를 부은 종이컵이 위치한 곳은 극지방이겠죠. 극지방. B는 지금 밀도가 가장 높은 애잖아. 그럼 침강하는 곳일 거야. 얘가 위치한 곳은. 적도에선 침강 안 하지. 틀렸습니다. 북대서양, 그린란드나 또 남극 거기서 침강하잖아. 그 다음에 극지방의 해수는 주로 심층 해류를 통해 서해로 이동하죠. 왜냐하면 극지방에서는 주로 침강하니까. 결빙이 일어나는 해역에서는 해수의 침강이 일어날 수 있다. 결빙은 이제 빙하가 어는 거니까 물이 줄어들어서 염분이 높아지고 그럼 밀도도 커지고 침강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심층순환도 당연히 약해지고 둘이 세트야. 연결되어 있어. OXX55 마지막. 자, 이거 이제 침강 지역 외워야 된다 했지. 일단 단은 이제 외대레 로스앤데 로스앤은 이제 빈칸 안 줬네. 써져 있는 대로 할게. 외들해. 이게 하도에 외대레라고 했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하네. 그 다음에 가나 위치도 귀엽게 줘야 돼. 가가 노르웨이해. 나가 내부라고 해. 순서까지, 위치까지 기억해줘야 돼. 북반구, 대서양, 그린란드 해역에 노르웨이해, 레브라고 해. 다는 외들해. 요렇게. 그래서 침강지역 총 4개 외워주라 했어. 노르웨이해랑 레브라도에서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고 외데레해랑 로스해에서는 남극 저층수가 만들어지고 중층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2번. 북대서양 심층수는 대서양 서쪽을 따라 이동하여 남극 대륙 주변에 남극 저층수와 만난 후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외워줘야 돼. 이런 현상이 있다. 북대서양 심층수가 대서양 서쪽으로 이동해서 남극 저층수 만나고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퍼져나가서 매우 느린 속도로 용승한다. 용승. 인도양이랑 태평양에서 용승한다 했지. 침강해역도 외웠으니까 용승해역도 어딘지 인도양, 태평양 외워줘야 돼. 자, 북대서양의 침강해역에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되면 물이 유입된다는 거야. 그럼 해수의 침강이 약해지죠. 밀도가 낮아지니까. 심층순환이 약해지면은 표층순환도 당연히 약해지지.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은 심층순환은 약해지죠. 아까 이거 순서 다 했었지. 지구온난화 진행되면 기온 높아지고 그러면 해빙, 빙하가 녹았고 빙하 녹으니까 물이 많아져서 염분 낮아졌고 그럼 밀도도 낮아지고 그럼 침강이 약해지고 그럼 심층순환이 약해지니까 표층순환도 약해지고. 그 딱 소설형으로 나오고 좋아. 그치? 이렇게 다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OX 한번 해보세요.
순환과 표창순환은 전체 해양에서 큰 순환을 이룬다. 그쵸? 다와 나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해랑 레브라도해 해에서 북대서양 심층부가 형성되어 북쪽으로 흐른다. 이거는 북쪽에서 침강했으니까 남쪽으로 흐른다 해야 돼. 앞에까지 많았는데 뒤가 틀렸지? 그 다음에 다해요. 다는 뭐야? 외들해에서네. 여기서는 남극 중충수 아니고 저층수가 형성되어서 북쪽 맞아. 남쪽에서 침강했으니까 북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 틀렸지? 그 다음에 인도양에서는 침강. 이거 벌써 틀렸어. 인도양은 용승하는 곳입니다. 용승. 인도양이랑 태평양에서는 용승한다 했지. 그 다음에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연결되어 있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쏘고 맞죠?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에 변화가 생기면 쭉 변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OXXX55입니다. 됐고요. 우리 진도는 끝났고 뒤에 한 요거만 좀 풀어볼까? 이 실력업 문제 2번. 혹시 저번에 프린트 준 거 프린트 혹시 푼 사람? MP 푼 사람? 아무도 없더래. 바쁘지 할 거 많고 답지를 안 줘가지고 어떻게 했나 했는데 일단 이번에는 완자만 줄 테니까 혹시 필요하면 문제 더 필요하면 말해. 언제든 뽑아줄 테니까. 이런 거 수원 연분도 보면서 1도 가장 큰 게 뭔지 이런 거 체크하면 되지. 우리 중심저라고 외웠으니까. 암기만 돼 있으면 사실 어려울 거 없어. 여기 머리 쓰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암기하면 돼요. 파트 다. 자 보면은 지금 수원연분도에 A, B, C가 있잖아. 근데 수계 우리 3개밖에 안 했어. 지중해 어쩌고는 그냥 안 해도 되고 중심저 이렇게 3개 외웠지? 근데 우리 연분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밀도가 큰 거였어. 우리 중심저 외웠잖아. 저가 가장 밀도 큰 거. 그 다음 10, 그 다음 중이었어. 그러면 가장 밀도 큰 자리 여기가 저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심, 그 다음에 중이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 알려준 게 심층수는 염분이 저층수보다 크다고 했었어. 그래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지. 저층수가 수온이 훨씬 낮아가지고 실제 이 밀도로 봤을 때는 저층수가 심층수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거였어. 이게 이 수온 염분도에서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하고요. 기억은 지금 보니까 남극인 남극 왜 그래? 얘들은 남극 저충수 만들어지는 데니까 C겠죠. 그 다음에 B는 침강한 후 대체로 남쪽으로 흐른다. B는 심층수잖아. 그럼 북대서양에서 침강했으니까 당연히 남쪽으로 흐르는 거 맞겠지. 표층수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표층수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중심저라고 했어. 그럼 중심저 맞지?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실력업 문제도 풀 거 없어. 그다음에 1번만 해보고 끝낼게. 어렵지 않죠? 자, 요것도 북대서양의 아열대 순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이거 뉴욕이랑 레이캬비크, 여기는 이제 멕시코 말미였어. 이거 북대서양의 아열대 순환으로 봤을
봤을 때 여기 난류 자리였고 여기는 대서양 해류. 그다음 여기는 카나리아 해류였어. 그다음 여기 뭐 북쪽. 이렇게 지금 처음 외우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다 써보면서 외우고 계속 체크해봐. 이 주변 해류가 뭐였는지. A는 편서풍대에 진입하면 지금 아직 편서풍대 아니고 여기 대륙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 중이야. 여기가 편서풍대지? 그럼 북대서양 해류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위도 30도에서는 카나리아 해류보다 염분이 높다. 카나리아 해류는 이 같은 환류에서 환류 역할을 하고 있는 애죠. 그럼 둘이 비교했을 때 염분은 당연히 난류가 높지. A가 높지. 그 다음에 레이캬비크는 뉴욕보다 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쵸? 이거 실제로 못 외웠어도 이렇게 온도 주니까 0도니까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지. 5번.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숙제 41쪽까지 풀고 7점까지 해오고 5점까지 해오기.